이자놀이가 극성이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게 사채업자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1등 은행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3년 새 은행권 이자 수익률 증가율. 이자 수익 증가율 3년 새입니다. 3년 새. 42.72%예요. 42.72%. 2020년에 41조 2천억 원 하던 이자 수익이 2023년에는요. 예, 올해 추정치까지 계산하면 58조 5천억 원이 된다고 해요. 야, 여기 말입니다. 또 있네요. 그죠? 예,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예, 이 코 묻은 돈 뺏어먹는 놈들, 죄송합니다. 그냥 놈이란 말이 바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코 묻은 돈 뺏어가는 사람들 또 있어요. 참 안타깝네요. 2021년에 46조의 이자 수익을 누리고요. 2022년에는 55조 6천억 원, 올 상반기만 29조 4천억 원의 이자 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영이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경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 못하잖아요. 그죠? 땅을 주지 않으면 공장도 못 지을 거고요. 예, 또 국민이 거기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요 반드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게 경영학의 기본이에요. 제가 경영학 박사잖아요. 저는 잘 압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는요. 이익의 극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기업의 목표가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더라도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고요. 예. 소비자의 어떤 왕성한 소비 활동을 도와줘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국가에 대한 것, 그 사회에 대한 것도 기여 활동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회적 공헌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권은 과연 그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지표를 보면. 무슨 지표를 보면 그러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은행권의 이자 수익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3년 새 23.73%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자 수익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2020년에 2,521조 3천억 원이 올 6월까지 3,120조 2천억 원, 23.75%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자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자 수익 자산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595조 9천억 원이 늘어났을 뿐 23.75%가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자 수익 자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저는 썼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국민의 거의 절반 이상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이자를 내고 있는 그런 형국에 그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그리고 명예퇴직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들끼리는 박수치고 포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될 일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함께라는 단어, 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 유익, 예, 내 유익만 취한다면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볼게요.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숨맞은 이자 말입니다. 숨맞은 이자라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예, 이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숨맞은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금리는 비싸지고요. 예금금리는 싸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예, 이 대출금리를 왕창 올려서 상황을 보면 최악입니다. 최악. 2020년에 예, 숨맞은 이자 님이라고 합니다. 예, 숨맞은 이자가 1.42%예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예, 2021년에 기준금리가 1% 되니까 1.45%로 올라갔죠. 2022년에는 3.25%가 되니까 1.62%로 올라갔죠. 2023년에는 3.5%가 되니까 1.68%까지 올라갔어요. 돈을 그야말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코 묻은 돈 계속 이자 올려서 다 뺏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은행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자놀이만 하고 가다가는요. 진짜 다 죽는 사람들은 서민입니다. 제발 좀 예, 이게 뭔가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발전된 모습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예,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늘 안타깝다는 생각만 저는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외국은요 이자 수익 비율이 미국 시티은행만 하더라도 6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1등은행 2등은행 할 것 없이 전부 90%가 넘고요. 특히 국민이나 신한은요 96.2%, 신한도 96.8%예요. 쉽게 말하면 이자놀이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편하죠. 그런데 연봉은 몇 억씩 받아가니 참 이것을 보면 예,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은행도요 경쟁력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MF 때 은행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 외환위기가 왔다 이런 뭐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금융감독을 잘한다면요. 은행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뱅크만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예, 일금융권도 말입니다. 지금 대구은행을 그렇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역은행이 없는 곳에 지역은행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통제를 잘하면 돼요. 감독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이런 최악의 사태는 없거든요. 저는 제발 이렇게 말입니다. 예, 대출금리 올려서 숨맞은 이자만 챙기는 은행들 좀 이 기회에 대폭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또 대출자들이라는 게 은행에 돈을 예, 계속 갖다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상생의 모양새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올립니다.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처럼 말입니다. 항상 나만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 오래됐거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 금융권에서는요. 예, 금융권에서는 야 이게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고요? 횡재세라고 알죠. 횡재세. 횡재세 받겠다 이거예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예, 횡재세를 받는 건 반대거든요. 왜 반대인가 하면요. 시장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 관치금융이 안 그래도 심한데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횡재세를 받는 거 이거는 말입니다. 예, 시장의 어떤 경제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돈 벌어서 예, 이자 갚는 게 편한 시기라면 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공헌활동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이런 어떤 기업 경영 활동 상황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니까 저는 이것에 반대하는 거고요. 여기에 횡재세를 매겨서 강제적으로 정부가 걷어서 나눠준다는 것 이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는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뭐 안 그래도 부담금 출연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장을 봐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은행 주식에는요.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자꾸 드리고 싶어요. 은행 주식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